1번 단순한 로그 연산 문제다. 미터 2의 세제곱 진수도 2의 4제곱으로 바꾸면 3분의 4. 자, 밑과 진수 같네.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다. 2번으로 가자.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초항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n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공차를 n-1번 더한다. 자, 제4항은 초항 더하기 3 D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100이다. 자, D 대신에 3을 대입하자. 따라서 A는 100 9 91이 되겠다. 자, 3번입니다. 일단 sin 4x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sin 4x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x의 교점의 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립니다. y는 sin 4x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는 2분의 파입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y는 2분의 1까지 그려보니까 8개의 점에서 만난다. 정답은 8개,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실제 근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환을 한다. 4x를 t로 치환을 하고 모든 치환은 새로운 변역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이 문제가 4x 대신에 t가 들어오니까 sin t는 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y는 sin t와 y는 2분의 1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각이니까 2파이까지 해서 특수각은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총 8쌍의 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찾은 것은 t죠. t는 4x이기 때문에 x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양변을 4로 나누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게 오타가 하나 있네. 여기는 x가 아니고 t입니다. 네, t에 관한 함수 그림을 그렸습니다. y는 sin t와 y는 2분의 1을 이용해서 구하면 실제로 x값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답 8개. 적분 문제입니다. 연산 4분의 1의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아래 끝 위 끝 대입합니다. 먼저 4분의 1의 위 끝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0이네. 더하기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정답은 1번. 자, 5번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럼 우리가 따져보면 되죠. 먼저 마이너스 2의 오른쪽입니다.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그래프 따라갔을 때 y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 그 다음에 2의 왼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2의 왼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y 값은 3에 가까이 가겠네요. 그래서 3 극한값. 그래서 합은 5. 정답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연속에 관한 문제인데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3과 2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특히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는 옆에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3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겠죠. 이쯤이 3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따라서 분모가 0이 돼 이쪽에 3보다 큰 쪽에서 분모 0인 것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3일 때만 연속이 되면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문제가 바뀌어졌죠. 질문 자체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면 x 이퀄 3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데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갖습니다. 같은 함수를 다루게 되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좌극한이 함수값과 같아지는 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첫째, f3 함수값 대입하면 3-2분의
6 더하기 1, 7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뭐와 같다? 우극한과 같다. 그리고 좌극한 리미터 3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이 7이 되면 되시겠다. 자,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이제 함수 표현을 하겠습니다. x-3분의 x제곱 ax 더하기 b가 7이 되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0에 수렴한다. 그럼 분자가 0이 되지 않으면 수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 한다. 자, 분자의 극한을 직접 계산해보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고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b를 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자가 마무리되면 되죠. 분자는 x제곱 더하기 ax, 자, b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이 되고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공통인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이 여기에 좌변 x가 3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는 x-3분의 x-3 x 더하기 3 더하기 a가 7입니다. 그럼 x-3이 약분되면서 좌변이 6 더하기 a니까 a 값이 나왔고, 그럼 b 값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최종적으로 a-b는 1 마이너스 12, 정답은 13,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일반항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달라진다. 홀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1, 3, 5, 7, 9 이렇게 나가죠.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항들은 2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변수를 쓰겠습니다. n이 2k-1일 때,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2, 4, 6, 8 이렇게 나가니까 n이 2k일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 되면 자, 는 2분의 여기 2k-1을 집어넣으면 2k-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이 소거되고 4k제곱이니까 2k제곱이 되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 여기가 이제 2k-로 바뀔 겁니다. 자, 이것도 2분의 2k의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로 바뀐다. 다시 자, a의 2k-1은 2k제곱으로, 자, 이게 문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a의 2k 짝수 번째 항들은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렇다면 주어진 질문 시그마 n equal 1에서 10까지 an 이 식은 시그마 k가 1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좀 덜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시그마가 헷갈리면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1항, 2항, 3항 이렇게 가겠죠. 9항, 10항까지. 근데 이것을 다시 1, 3, 5, 7, 9를 따로 묶고 2, 4, 6, 8, 10항을 따로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홀수항, 짝수항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a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쉽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a 2k 이제 좀 전에 찾았던 이 식을 대입만 하면 계산이 완성됩니다.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2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자, 이제는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묶어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더하기니까 4k제곱 그리고 2k 더하기 1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암산 좀 합시다. 4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은 공식 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곱하기 5 됐다. 약분하고 220 약분하고 30
더하기 5니까 255가 정답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풀이라고 하면 두 번째 풀이는 좀 무식하지만 여러분 하나씩 넣는 것도 방법이죠.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틀리면 안 된다. 즉 n이 1이면 첫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n이 홀수죠. 그 홀수인 경우니까 대입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2네요. n이 2면 제 두 번째 항은 2가 짝수죠. 그러면 짝수니까 2를 여기다 넣는 거죠.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래서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판까지 다 찾는 것도 뭐 정의 방법을 모르면 해봐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8번. 자, 미분에서 방정식 문제를 다룰 때는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같은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3차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y'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정감과 극값을 찾도록 합시다. 3으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3. 정감표를 그려도 되지만 사실은 정감표보다 정감 그래프가 훨씬 유용합니다. x축과 y축, 뭐 굳이 y축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대략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과 3. 자, 부호 처리를 해봅니다. 양수, 엄수, 양수. 이게 y'의 부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는 점이죠. 여기는 극소가 되는 점입니다. 원래 함수. 그래서 극대값을 찾는다. f-1. 여기를 fx라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1, 3, 9, 5가 되겠네요. 극소값은 f3, 27, 27, 또 27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자 그림을 그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자. x축과 y축을 먼저 표시합니다.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표시하고 좀 옮기는 게 좋겠네요. 위에 놈과 맞추겠습니다. 싱크로를. 네, 얼추 비슷한가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내려와서 점선 처리를 해볼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두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얼마냐? 5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27, 좀 많이 내려갑니다. 0일 때는 0, 요 점을 지납니다. 좀 그림이 좀 밸런스가 안 맞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y = k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접할 때는 2점, 극대값 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 될 때도 2점, 그 사이는 3점. 됐나요? 그래서 y는 k가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k의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었죠. 27에서 5까지. 자, 그런데 그 사이에는 정수 k의 최대체수니까 정수값은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고 마이너스 26 둘을 빼면 30이 되겠습니다. 9번.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교점이 0하고 2죠. 그리고 g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굳이 절대값을 안 써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gx 빼기 fx는 그냥 g-fx라고 해도 되겠다. 해봅시다. 자, 넓이는 0에서 2까지의 절대값 정적분인데 그냥 gx
마이너스 fx를 해도 이 구간에서는 양수입니다. gsx f를 빼면 이게 양수가 되죠. 다 양수. 자, 문제는 gx와 fx, 이게 fx 함수를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은 그거 때문에 아마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 문제는 gx-fx가 0이 되는 그런 x의 값은 두 개가 있죠. 0하고 2인데 2가 접하니까 중근입니다. 그래서 2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게다가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데 누가? fx가. 그럼 여기 fx 3차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gx 마이너스, 어이구, 마음이 급하네. gx-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3, 그리고 x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완벽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3x 2의 제곱 dx.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3은 앞으로 나오고 0에서 2까지 전개합니다. x 세제곱 4x 제곱 더하기 4x 가능하죠? 자, 적분합니다. 3에 4분의 1에 x의 4제곱 3분의 4 3제곱 2x 제곱. 자, 0은 대입하나만 하니까 2만 대입하면 되겠다.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16, 3분의 4 곱하기 2의 3제곱 8, 2 곱하기 2의 제곱 8,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 전체 계산 다 하니까 4가 나오더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법이냐면 공식을 여러분이 외우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테니까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선생님 미리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두근이 알파 베타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겼죠. 이 경우나 다. 네, 적분에서 나온 결과는 6분의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다. 그럼 또 이것도 어쨌든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셈이죠. 즉 다시 말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가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m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 점이 알파 베타가 되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니까 이차항의 개수만 중요합니다. 근하고 그 다음에 두 곡선이 만나면 이차항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대값 차, 개수의 차에다가 두 근의 차의 세제곱 동일합니다. 지금 푼 문제가 이 마지막 이거죠. 여섯 번째 그림. 3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이거는 꼭 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접하지 않을 때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접할 때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자,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요. 자, 이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공식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넓이를 보면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 그리고 2-0의 4제곱 됐죠?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4 바로 나오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밑변이 OBN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AN의 Y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BN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N의 좌표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n, n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n이고요. 이 높이가 바로 n제곱인 거죠.
그러면 밑변인 OBN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건 바로 AMBN이라는 직선의 x절편입니다. 그래서 수직이 되면 기울기, 자 NX와 수직이 될 때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오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다시 써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 x, 자 지나가는 점이 n, n제곱이죠. x 마이너스 n 더하기 n제곱, 이걸 전개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fn이라고 하는 것이 가죠. 첫 번째 fn은 마이너스 n분의 1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y가 0일 때 x값을 대입합니다. y는 0을 대입한다. bn의 좌표를 찾기 위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n, 얘가 0이고 넘어오면 n분의 1x가 n제곱 더하기 1이고, 따라서 x는 양변에 n을 곱해서 n세제곱 더하기 n, bn의 좌표도 0가 아니죠. n제곱 더하기 n, 0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는 n세제곱 더하기 n이 되겠죠. 따라서 SN은 2분의 1에 n세제곱 더하기 n 곱하기 높이 n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나가 되겠네요. 나에 대한 식이 바로 GN입니다. GN은 2분의 1에 n 5제곱 더하기 n세제곱,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n세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뭐 간단해졌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상태에서 n세제곱분의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므로 시그마 n 이퀄 1에서 8까지 이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n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상수항 1 곱하기 8, 이렇게 나오는. 자,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약분합니다. 3, 2, 4조 약분해서 2, 12 곱하기 17 더하기 8. 이거 남았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4, 아이고,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자, 15 곱하기 17에서 106에다가 102에다가, 네, 그래서 총 값은 106이 되겠다. 약분하면 6, 얘가 6이죠. 아이고, 마무리 계산이 이렇게 어영부영해졌네요. 106이 답이다. R이다. 이 값이 R입니다. 따라서 F1 더하기 FG2 더하기 R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2를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16 더하기 4 20 더하기 106 됐죠? 그래서 125가 되겠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일단 그림을 좀 분해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그림을 좀 더 집어넣읍시다. 하나, 두 개를 더 그렸습니다. S1을 정의하기 전에 S1은 따로 이렇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한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채꼴,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도, 여기 마름모, 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둘을 합친 거에다가 뭘 빼면 될까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보이십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뺄 것입니다. 자, 해보자. 자, 여기는 몇 도인가요? 각이 6분의 7파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6분의 5파입니다. 얘랑 같죠. 반지름은 3이고, 그래서 S1의 넓이는 첫 번째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 세타 6분의 7파이 더하기, 자, 마름모의 넓이입니다. 뭐 평행사변음과 넓이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AB 사인 6분의 5파이 빼기, 자, 이 초록, 이쪽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이 6분의 5파인 부채꼴입니다. 2분의 1에 r제곱 6분의 5파이. 됐죠? 네, 됐습니다. 일단 여기가 2분의 9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면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도 9 곱하기, 자, 그런데 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S1 빼기 S2니까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그냥 S2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괜히 했네. 자, 여기를 S2라고 하겠습니다. 됐네. 그럼 S2가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끝났네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나요? S2는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 3분의 1파이. 약분하면 2분의 3파이. 뭐요? 간단하네요. 11번에는 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특징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이니까 가 조건에 의해서 분자의 극한 이 F1 마이너스 G1이 0이죠. 따라서 F1과 G1이 같다는 성질을 가의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 G1이 있으면 미분계수가 정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자, 가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좌변이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을 했으니까 플러스 g1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플러스 g1인데 f1인데 f1 대신에 g1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gx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둘을 분리합니다.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x가 1일 때 x-1분의 gx 마이너스 g1. 그러므로 이 값이 5라 그랬으니까 f'1 마이너스 g'1이 5다라는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었다.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역시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인 건 확인됐고, 자, 이건 역시 분리합니다. 좌변은 나식의 좌변은 리미트 x가 1일 때 분모가 x-1 fx 마이너스 f1 묶을 수 있죠. 더하기 gx 마이너스 f1인데 이 f1을 f1 더하기 g1로 바꿔도 되는 거죠. 얘가 f1과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g1을 쓰겠습니다. 그게 7입니다. 따라서 f'1 더하기 g'1이 얼마다? 7이다.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번에다가 2번을 한번 더해보자. 2f'1은 12. 그러므로 f'1이 6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g'1은 1이 되죠. 이 둘을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할 것입니다. 주어진 질문. 자, 세 번째 풀이. 좌변의 모양을 보면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a가 b 곱하기 g1이라는 말은 값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분자의 극한은 f1-a인데 이 값이 0이다. 그러므로 a는 f1이다 라는 식을 하나 더 찾았죠. 3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최종 질문은 a 곱하기 b의 값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모양이 뭔지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이 좌변이 뭐냐면 이 조건을 사용했을 때 다시 한번 좌변 이 식 a가 뭐다? f1. 그래서 좌변이 리미트 x가 1일 때 x-1분 fx-a 대신에 f1. 그러면 f'1이죠. f'1을 좀 전에 찾았죠? 6입니다. 누가? b 곱하기 g1이. 근데 g1은 f1과 같은 거죠. 따라서 b는 g1분의 6 혹은 f1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4번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에 의해서 a 곱하기 b는
A는 F1이고 A는 F1이고 G는 F1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6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 같습니다. 3보다 작을 때는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1보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y는 2x제곱 그래프인데 3일 때는 8이 됩니다. 그래서 8 아래쪽 부분, 여기는 b고 이 부분을 따질 겁니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이 함수는 y는 4분의 1의 x제곱승을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는 요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모양인 4분의 1의 x제곱승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그래프죠.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져볼 텐데 역시 3보다 작은 쪽을 따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3일 때 값은 여기서는 이제 뭐 4분의 1에 3제곱 하면 좀 작은 값인데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실제로 얘는 3을 여기서 3을 따질 필요는 없고 3을 집어넣어 보면 3, 여기 3이 있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지워져요.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럼 3,8에서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보면 대략 이런 식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3일 때는 8이고 3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너무 완만합니다. 이런 그래프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점근선이 있겠죠. y축 평행이동만큼의 점근선. 그러면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거는 하나 8, 7 이렇게 따지죠. 여기가 1일 때까지. 그리고 0. 그럼 여기는 15개. 0일 때 1개. 16개니까 아래쪽에 음수 부분이 7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7개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사이에 y 점근선이 존재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x가 3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와 3 이상일 때의 그래프를 추정해서 그렸네요. 그러면 이제 y 값 좌표가 정수인 점을 찾기 위해서는 8일 때 1개 있죠. 그 다음에 7일 때 2개, 6일 때도 2개, 이렇게 해서 1일 때도 2개, 0일 때 1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개. 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마이너스 7일 때, 마이너스 8일 때 요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7, 6,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자,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요 사이에 점근선이 존재해야 된다. 마이너스 8은 돼도 되죠. 왜냐하면 점근선이 된다라고 전제하니까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8이어도 만나는 점은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15개죠. 1부터 7까지 2 곱하기 7 14개, 8일 때 1개, 그 다음에 0, y가 0일 때 1개. 그럼 아래쪽은 몇 개가 돼야 되느냐? 16, 7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를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다.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8 이상 누가 점근선이 8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 이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7이 되면 22개가 되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처리를 좀 해봅시다.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은 자, 좌변 이항하고 이렇게 이제 연립부등식 그냥 푸는 거예요. 한 번에 풀기 위해서 16 여기는 15. 자,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4의 제곱이라고 두고 밑을 4로 통일합니다. 4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문제죠. 얘를 15인데 15는 4의 1제곱보다는 크니까 우선은 정수값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개수가 두세 개가 나오면 뭐 로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밑이 4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럼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자, 이제 3을 더하고
마이너스 a는 4부터 네, 다행히 이 중간 값을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4 미만이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5일 때만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4번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f'의 부호에 따라서 gx가 달라지겠네요. gx는 fx 더하기 f'x 언제 f'이 양수일 때 혹은 f'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f'x. 자, f'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이제 해석합시다. 가 fx gx에서 x 대신에 0을 넣으면 다 0이다. 이 말은 이 첫 번째이나 두 번째 gx인 경우도 0을 넣었을 때 어떤 경우든지 간에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0 넣으면 f0도 0이고 f'0도 0이니까 f'x는 g0에서 f0을 뺀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0이다. 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 양의 실근을 편의상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럼 f알파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가와 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천천히 써볼게요. f0은 0이고 f 오브 제로도 0이다. 동시에 f알파는 0이다. 그리고 3창의 개수가 1이다. 3창의 개수가 1이다. 그렇다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fx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x제곱에 x-알파라고 할 수 있다. 알파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x좌표, x축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x 이퀄 0일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0, y축. 자,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이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 절대값 fx가 4와 만나는 지점이 3개다. 오케이. 그렇다면 절대값은 음수 부분을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절대값. 자, 파란색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여기다가 이제 4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점이 4개니까 안 되겠죠. 언제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접할 때 이 극대점과 접할 때가 4가 돼야 하나, 둘,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대칭되는 이 부분, 즉 원래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이죠. 원래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자, 우리 0과 접점에서 x축과 만나는 점까지 이 내용이 2대 1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3분의 2 알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 오버 3분의 2 알파는 마이너스 4다. 이 식을 이용해서 샥 대입하면 알파를 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다 갈까요? 그래서 f 알파 f-3분의 2 알파죠. f3분의 2 알파는 자, 이 식에 대입하면 3분의 2 알파의 제곱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4다. 얘가 3분의 1 알파죠. 4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27분의 1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 세제곱이 27. 그러므로 알파는 3입니다. 오케이. 이제 fx가 완성됐다. x제곱에 x-3 혹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f'x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3x제곱에 6x 3x x-2. 자, 부호가 필요하죠. f'의 부호는 0과 2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3은 이쯤이죠. 자, g3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f'3은 양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인 질문인 g3은 위, 아래 중에 f' 양수가 되는 위를 따라갑니다. f3 더하기 f'3. f3은 0이고 f'3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9 곱하기 1 해서 2가 되겠다. 정답은 2가 아니고 9죠. 갑자기 2가 왜 나오냐. 1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너뛴 몇 가지 개념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FA가 0이고 F'A가 0이면 fx는 개수의 모양은 모르지만 x-a의 제곱 그리고 g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증명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미분 해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배경 지식은 이렇습니다.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접하는 x좌표가 알파, 또 다른 만나는 점이 베타라고 가정하면 f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중건을 가지니까 3차의 개수는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미분해보자. 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생기는 x값을 찾기 위한 겁니다. 자, x-알파로 묶어내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두 개죠. 알파 중건, 그 다음에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대1로 내분한다. 어떻게? 자, 보세요. 알파라는 점에서 베타라는 점까지를 3등분을 했을 때 2대1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극소가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요 좌표를 쓰는데 아까 0하고 알파 사이가 2대1이 되니까 3분의 2알파였다는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3월 모의고사야 전체 범위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 치더라도 전 범위가 다 들어가면 미적분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 자, 그림을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정확하게 해석하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복사합시다. 자, 됐습니다. 기억, AC의 길이 주어진 조건 보니까 두 변과 사이각 이야기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자. 먼저 기억, 삼각형 ABCS 코사인 법칙 사용합니다. AC의 제곱은 두 변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의 코사인. 자, 이 각을 편의상 세타로 해보겠습니다. 세타. 그러면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8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 이 코사인 세타 나와 있죠. 그래서 8분의 1은 약분되고 5가 약분되면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6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제 세타는 좀 이따 다시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니은 문제 해석을 위해서는 변의 길이를 요구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 여기죠. 그 다음에 EC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주각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호 A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죠. 자, 편의상 여기를 A 각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세타가 2B인 셈인 거죠. 세타는 2B다. 참고입니다. 자, 그러면 AE에 대한 원주각이 B니까 또 이쪽 원주각도 B가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호 CE에 대한 원주각도 B입니다. 그러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것도 B가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됐나요? 이등변 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이 A와 그 다음에 이 C의 길이가 같아졌다. 오, 니온도 맞네. 자, 니온을 그림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번에 디귿은 이 그림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이 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 D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우선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죠.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각을 좀 이용하자. 그러면 CE에 대한 원주각 B가 C에 대한 이쪽 원주각 여기도 B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 삼각형이 한 각의 크기가 A 더하기 B가 됐습니다. 요 각이. 그런데 이 각도 A 더하기 B죠. 왜? 이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그럼 외곽의 크기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은 거죠. 따라서 여기와 여기도 같아집니다. 그러면 질문은 ED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ED와 누구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나? ED와 EA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A를 찾으면 되죠. 근데 EA가 또 누구랑 같았죠? EC와 같았습니다. 바로 니은에 의해서. 자, 그럼 다시 삼각형 AEC로 돌아옵시다. 삼각형 AEC에서 보면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X라고 합시다. 여기도 X라고 하자. 그리고 이 전체 AC의 길이는 아까 6이었죠. 6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에 자, 중3 때 배웠던 거예요. 원이 하나 있으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각이 세타일 때 마주보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제 삼각형 ACE에서 역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봅시다. AC의 제곱, 6의 제곱은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입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계산하면 되겠다. 36은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다. 해결이 다 됐죠? 자, 이제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고 양변에 4를 곱합니다. 그럼 36 곱하기 4는 8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x제곱은 7로 플러스네요. 9로 나누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x는 4. x가 뭔가요? 바로 ED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네. 정답은 기역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두 함수에 대하여 함수의 곱의 0에서 미분계수 곱의 미분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첫째 미분해보자. f'x gx 더하기 fx g'x. 그럼 f'과 g'이 필요하죠. 찾아놓자. f'x 4x 더하기 5 g'x 3x 제곱. 자, x 이퀄 0에서 미분계수니까 f'0 g0 더하기 f0 g'0를 계산합니다. f'0는 5 g0는 2 f0는 3 g'0는 0 해서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분계수는 10이다. 17번
2차 부등식. 자, 좌변을 살짝 y라고 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x축에 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공식 가능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다로 푸시면 되겠다. 4분의 d 로그 2n의 제곱 마이너스 a 로그 2n. 자, 로그 2n을 t로 치환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그냥 합시다.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로그 2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로그 2n은 0에서 3 사이입니다. 자, 해결합시다. 밑이 2니까 2의 0제곱에서 2의 3제곱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네요. 그러므로 n의 범위는 1에서 8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8개 중에 1과 8 뺀 거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자, 원함수 부정적분에 관한 문제죠. f'x가 스몰 fx다. 다르게 말하면 fx 라지 fx는 인티그랄 fx dx다 이 말이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부정적분을 찾아보자. 그런데 구간이 다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죠.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미분하면 k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d라고 합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미분계수. 부정적분 상수. 자, 문제는 미분을 모든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fx가 일단 연속이어야 되죠. 미분 가능한 조건은 연속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x = 0에서 연속이다. 0에서 연속 조건. 그러면 좌극한 c죠. 우극한 혹은 함수값 d. 상수가 서로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인 라지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 음수일 때, 그 다음에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c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 상수가 지워질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은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자, 0보다 클 때 2조 대입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c, 여기가 f이고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소거되죠. 계산하면 3분의 12, 3분의 8, 3분의 4k 더하기, 자, c는 없어지고 여기가 9니까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게 21이다. 12고 3분의 4k가 12니까 4로 약분하고 따라서 k는 9가 되겠다. 상수 k 값은 9입니다. 자, 19번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수학적 기납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질문을 보세요. S5입니다. 그렇게 많이 할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씩 항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째 항은 2고 둘째 항은 4다. 그러면 S1 2고 S2는 초항하고 둘째 항을 더하는 거니까 6입니다.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n이 2면 주어진 이 식은 A3, S2, A2, S3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S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Sn에다가 그 다음 항인 A 플러스 1항을 더하는 겁니다. 이제 숫자를 대입합니다. A3은 뭔지 모르고 S2는 6이니까 6A3 이코론 A2는 4, 4,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S2 더하기 6 더하기 A3이죠. 6 더하기 A3. 자, 3A3은 2 곱하기 6 더하기 A3이고 2A3이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A3은 2, 6, 12. 자, 다시 세 번째 항은 10이고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은 18이 되겠다. 자, n 대신에 3을 다시 대입합니다. A4, S3. A3, S4. 자, S3은 18이죠. 18A4는 A3은 10이고요. 여기는 18에다가 A4를 더할 것입니다. 약분하면 3A4는 2에
18 더하기 A4. 자, 2A4가 좌변으로 이항이 되면 A4는 36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이 36이고 네 번째 항까지 합은 54가 되시겠다. 자, 마지막으로 갑자기 왜 5냐?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5항 곱하기 S4는 4항 곱하기 S5 되겠다. 자, S4가 54니까 54A5항은 36, 자, 54 더하기 A5 이렇게 되겠죠. 약분됩니다. 9로 약분할까요? 9, 18로 약분은 되겠네. 그럼 3A5, 2에 54 더하기 A5. 2A54 빼면 A5항은 2 곱하기 54, 108. 자, 5항은 10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제 5항까지 합 16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S6은 S6이 또 왜 나와? S5는 162가 되겠다. 자, 절대값을 또 풀어야 되죠. 절대값을 풀어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니까 3x 더하기 2,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x 더하기 4. 기울기가 다릅니다.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1,5는 동일하다. 경계가 되는 1,5에서는 동일한데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3입니다. 가파르죠? 자, 이 상황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y = mx,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하면 이 fx와 교점을 가질 것인가. 제일 먼저 따질 것은 기울기가 1일 때, 기울기가 3일 때, 이게 문제죠. 기울기가 1일 때와 기울기가 3일 때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1과 3 사이면 만나는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빵개. 1보다 작으면 한 개에서 만나고 3보다 크면 또 한 개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 그립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1짜리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 m이 1일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만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3인 원점 지나는 직선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울기가 3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가 1보다 작아도 한 점에서 만나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GM 은 0 아니면 1이다. 만나지 않을 때는 1일 때도 만나지 않죠. 평행하니까 m의 범위가 1에서부터 3 사이면 만나지 않습니다. 또 m이 1보다 작거나 아예 3보다 크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속의 개념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과 3 사이에서는 0이다. 대략 점선 처리를 합시다. 1과 3 사이에서는 0이고 3과 1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하여 여기는 들어가고요. 1,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GM의 그래프예요. 뭐 GX라고 해도 되겠죠.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X로 바꿔도 되겠다. 그렇죠. 네, 다시 X로 바꾸겠습니다. X고 Y 꼴 GX의 그래프가 지금 점선 그래프입니다. 여기 Y. 자, 해결됐네요. 이제 그럼 결국은 새로운 함수인 hx가 문제인데 gx 곱하기 hx는 원래 모든 함수식에서 연속이죠. 근데 gx가 1과 3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 = 1,
그리고 x 이퀄 3에서 각각 연속이어야 한다. 사실 이 연속 조건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 문제 뻔하잖아요. 여기 1하고 0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h1이 0이어야 되고 동시에 h3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hx는 간단하게 x-1, x-3으로 쓸 수 있죠. 이차원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정답 h5는 5-1, 4, 5-2는 3은 2 해서 정답은 8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식을 더 써서 나열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x 이퀄 1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그러면 편의상 얘를 라지 fx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그 하면 라지 f1 그리고 x가 1의 왼쪽일 때 라지 fx, x가 1의 오른쪽일 때 라지 fx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3에서도 연속이어야 한다. 그럼 함수값과 3의 좌극한 그리고 3의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21번입니다. AB는 2고 AC와 BD가 평행하다. 그리고 AC와 BD가 1대2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마지막 질문을 보면 AC의 제곱을 물어보죠. 따라서 우리는 AC를 K라고 두고 지금부터 K를 찾으면 됩니다. 그때 BD는 2K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대3으로 내분한다.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니까 전체 길이가 2일 때 4분의 1이 되죠. 2분의 1입니다. 여기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자, 뭐 2분의 3까지는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계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편의상 이 각 CAB라고 하는 값을 세타라고 치환을 합시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현재 평행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여기서 연장을 해서 이 각이 동의각으로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 해석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이 여러분 이 표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삼각형 ABC에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림이 좀 헷갈리죠? 삼각형 ABC를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만 색칠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면 사인 세타분의 BC가 2 스몰 r 따라서 BC는 2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BD에 써보자. 역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각형 ABD를 그려보자. 자,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역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AD가 2라지얼입니다. 그럼 AD는 2라지얼 사인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주어진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이 주어진 식의 좌변, 여기 좌변은 4라지알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50일이에요. 그러면 결론 이 값은 2라지알의 전체 제곱이니까 바로 요 놈의 제곱이죠. 그래서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50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D제곱 마이너스 BC제곱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자. 두 삼각형에서 동일하게 법칙을 적용을 하면, 자, AD부터 볼까요? AD의 제곱은 여기 코사인을 쓸 수 있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빼기 BC의 제곱. 자, 이 삼각형에서 BC의 제곱은 역시 2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는 여전히 좌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4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8K.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삼각형 ACH를 여기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삼각형 ACH를 다시 그려보면 세타에 대해서 얘는 K고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K분의 2분의 1, 2K분의 1입니다.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2K분의 1을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마이너스 2K분의 1을 써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가 2K분의 1이었습니다. 계산 마무리하자. 4는 소거되고 3K제곱 약분하면 더하기 4 약분하면 더하기 2, 즉 3K제곱 더하기 6이 얼마다? 우변 51. 따라서 K제곱은 45를 3으로 나누면 15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뭔가요? AC의 제곱이죠. 그게 바로 K제곱이므로 15가 정답이 되겠다. 22번. 자, 복잡하지만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1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mx 더하기 m이라고 해봅시다. m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1차가 되기 위해서는. gx가 정적분으로 표시가 됐네요. 이런 모양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먼저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g0은 0이다. 양변을 x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x에 관한 함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 g'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0이 되면 0이 되는 값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왜? 가 조건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극값을 갖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g'x가 0 이상이거나 또 0 이하인 경우를 주로 다루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럼 도대체 g'x 요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 절대값 이렇게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건을 갖는 그림 3차, 일반적인 3차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극대국수가 존재하니까. 중건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중건을 갖는 경우도 역시 안 될 겁니다. 역시 극대국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모두 양이 되거나 아니면 모두 음이 되는 경우니까 0이 되는 점은 두 개 있고 중간에 미분이 불가능한 느낌, 이런 점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이 하는 역할일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문제 해석이고 이제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먼저 g'x를 해석을 합시다. 자, 여기서 fx의 이제 절대값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먼저 x 이꼴 뿔마 2에서 g'의 부호가 좌우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x 대신에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g'2가 0이 되는데 0이 되는 값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 절대값 가로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곱이 돼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말은 절대값 f2의 값이 a와 같아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도 대입했을 때 g'-2가 0인데 하나만 0이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하나만 0이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극소나 극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둘 다 0이 되는 각 중건을 갖는 조건이 되려 그러면 여기도 f-a의 절대값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두 조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a는 절대값 f2 또는 절대값 f-2 또는이 아니고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은 절대값과 같다라고 하면 뿔마로 해석을 하죠. f2가 그냥 f-2와 같을 때, f2가 마이너스 f2와 같을 때 이 두 가지를 1차 함수로 가정했을 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자, fx를 mx 더하기 n이라고 뒀을 때 f2와 f-2가 그냥 같다. 부호까지 라고 하면 2를 대입했을 때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n이니까 n이 소거되고 나면 m이 0이 돼버려요. m이 0이 되면 안 되죠. 1차 함수여야 하니까. 따라서 그 다음 조건인 f2와 f-2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입해서 처리하니까 2m이 소거되고 n이 0이 됩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네, 그래서 f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만 설명이 될 수 있다. 자, 문제에서는 절대값 fx를 정의하고 있으니까 절대값 fx는 절대값 m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다음, 이제 fx가 mx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여기에 a가 f2라고 그랬죠. 그래서 x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절대값 f2는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2m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a라. 자, 우리는 m을 한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m은 뿔마 2분의 1a.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일단은 절대값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절대값 m 대신에 절대값 2분의 1a. 근데 a가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절대값을 해본다면 a는 양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전체 절대값이 되는 셈입니다. 절대값 fx는 2분의 1a의 x에만 절대값. 그래서 x가 0보다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그런 절대값 함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a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2는 0에서 2까지 자,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로 바꿨습니다. 여기 ft의 절대값을 여기 절대값 ft를 2분의 a 절대값 t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a로 묶어낸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 a는 양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전개합니다. 자, 3차 함수 정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계산해서 2 대입하고 0은 대입하면 다 0이니까 2를 대입해서 처리하니까 요 값이 간단하게 2분의 1 a 곱하기 3분의 20, 이 가로가 3분의 20이에요. 그럼 약분해서 3분의 10a가 얼마다? 5라 그랬죠. 3분의 10a가 오니까 5를 약분하고 a 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a가 2분의 3인 게 확선됐으니까 이제 fx가 완성됐죠.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3의 절대값 x가 됐습니다. 물론 ft는 4분의 3 절대값 t가 되면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g-4의 값만 찾으면 돼요. 왜? g0은 0이니까.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g-4는 아래끝 위끝, 자, 위끝이 마이너스 4니까 부호 처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ft 자리에 절대값 ft 자리에 조금 전에 찾았던 요 식을 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여기 부호가 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0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그래서 t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자, 4분의 3을 묶어내면서 절대값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로 아래끝 위끝을 바꿔서 정적분. 자, 지금부터는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되 특별히 부호에 유의해서 자, 0을 대입하고 빼기 위끝 빼기 아래끝이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6 누가? g-4가. 근데 질문은 g0 마이너스 g 마이너스 하니까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에서 정답은 16 되시겠다. 길었죠?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